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도체 가겠습니다. 반도체 어제도 그렇고 요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슈부터 체크해 주십시오,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인텔 관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낸드 플래시 포함한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메모리 쪽을 보게 되면 디램이라든지 그리고 낸드 가격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3월 달도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1월 달부터 좀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이유가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IT 쪽 같은 경우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반응을 좀 하게 되면서 주도 섹터로서 수남매가 좀 돌게 되면서 이런 뉴스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램 가격의 반등이, 그러니까 디램을 포함한 메모리 가격에 대한 반등이 이게 과연 수요가 증가한 것이냐, 아니면은 공급 쪽에서 봤을 때 감산 효과냐, 요 부분을 좀 먼저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물론 뭐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쪽에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낸드 같은 경우, 낸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에 나서게 되면서 작년 12월 달에 이 낸드 값의 하락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1월 달, 2월 달 좀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수요보다는 감산에 대한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면서 순환매 대응을 좀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장기적으로 끌고 갈 모멘텀은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화진 과장께서는 섹터 좀 분류해서 나눠본다면 어디에 주목해 볼 만한지 체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벤트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레거시 쪽에 대한 모멘텀, 워낙 이제 그동안 레거시 쪽 자체가 성장률이 낮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낸드 쪽이 감산하게 되면서 일단 가격 반등은 일단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저는 이제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추후에 조금씩 나아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특히나 최근에 중국 쪽, 뭐 딥시크도 마찬가지였고, Q&AI도 마찬가지였고, 중국 자체의 AI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일단 메모리 쪽에 대한 수요 증대가 더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중국도 올해 특히 반도체 자금률 자체가 25%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모바일 쪽에 대한 모멘텀은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PC 쪽 같은 경우도 물론 하반기에 윈도우가 이제 10 버전이 종료가 되게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수요 교체가 나오게 됐을 때 PC 시장과 모바일 시장에 대한 수요 확대, 뭐 이거에 대한 모멘텀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눈높이가 좀 낮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넥스틴이나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순환매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물론 다음 주에 뭐 GTC 2025도 있겠지만은, 물론 젠슨한 대표가 뭐 여기서 이제 뭐 관련된 블랙엘 뭐 울트라를 공개를 하게 될 거고, 물론 루빈과 관련된 GPU도 이제 얘기가 좀 서서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오늘 이제 하나비전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이제 받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TC 본더 장비 같은 경우도 추후에 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원화, 뭐 사만화 이슈가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목 차별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시장 자체는 좀 전공정 쪽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새로 진입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거시 쪽은 여기 1분기 실적은 물론 어느 정도 성장률이 조금 이제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본격적으로는 2분기 때부터 이제 그 흐름을 좀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정 부분,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해서 장비단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힌트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슈 좀 짚고 넘어갈 텐데, 그 간밤 인텔이 15% 가까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이사님? 네.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새로운 CEO가 선임이 됐다라는 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슈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그 CEO가 임명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인텔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뭐 특히나 이제 TSMC 쪽과 연관성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인텔이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새로운 CEO가 선임이 된 부분들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일단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분이 과거에 이사로 있을 때 이사회에서 이제 AI 쪽으로 전략을 이제 가져가자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사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거 행보를 봤을 때 뭐 AI를 필두로 한 뭐 파운드리 쪽으로 뭐 진행될 거란 부분들은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이 되고 난 이후에 일단은 그 회사의 어떤 정책 방향성 이런 부분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상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큰 영향 없다고 봐지고, 중요한 건 정상화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뭐 영향에 대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임 CEO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책의 방향성, 그러니까 내부 사업의 방향이 뚜렷하게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바뀔 때까지는 인텔 이슈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배터리 갈까요? 오늘 배터리 특히 뭐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셀 3사가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하다가 이제 급락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일부 테마, 뭐 전고체 테마는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일단은 만약에 이게 한 2년 전, 3년 전쯤에 전지 업황이 좋았을 때 했었다면은 아마 주가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DI 실적 흐름이 이제 분기별로 계속 꾸준히 역성장의 흐름이 나와 있고, 4분기 때 적자, 1분기 때도 이제 적자 흐름은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 뭐 GM도 마찬가지겠고 뭐 홍갈리 공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GM도 전년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전기차에 대한 스탠스가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 증설을 한다? 그럼 시장에서는 결국 가동률도 이제 100%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증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오히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부담을 조금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셀 3사들에 대한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왔다. 사실 LG 엔서도 지난 4분기 실적에도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 이거는 AMPC 이제 포함해서 이제 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AMPC를 제외하게 되면 거의 한 6천억 적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되는 데는 시간이 지연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셀이 빠졌고, 당연히 지금 중국 배터리 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셀 3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 그게 전고체에 대한 시장의 이양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5천억에 대한 투자가 전고체에 나왔다라는 거는, 그러면 시장은 적어도 전고체에 대한 상용화가 조금 더 일정이 당겨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오히려 베팅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각 3사마다 상용에 대한 부분은 다르긴 하겠지만은, 특히 중국도 지금 CATL에 대한 이제 R&D 인력만 하더라도 거의 5만 명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 R&D 인력이 해봐야 한 1만 명 중에서 조금 이제 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전고체가 빨리 상용화되는 게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수순이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전고체가 오늘 주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체 테마주를 편입하는 게 좋을까요? 긍정 평가세요? 종목까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최근에 뭐 이스스페셜티 케미컬도 마찬가지였고 뭐 한농화성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뭐 워낙 변동성이 나왔었고, 그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가 물론 이제 상용화에 대한 시각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단은 이스스페셜티 케미컬이 좀 더 빠르게 이제 황화물계 쪽으로 시장을 좀 진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게 대장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삼성 SDI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유상증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캐즘 이후에 호황이 왔을 때를 대비한다라고 사측에서는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작용하면서 배터리 셀 3사는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가 어디에 투자하는가?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법인을 투자를 하고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한다라는 분석이 같이 나오면서 전고체 테마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시장 일단 그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혹시 이 안에서도 기회 요인이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일단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자면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오늘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그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걱정적인 부분은 배터리 셀 3사의 주가 흐름을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그룹이 이렇게 유상증자 이슈가 이렇게 있었나라는 점 감안해 보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 그 정도로 좋지 않은 건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또 반대로 기대적인 측면은 이제 전고체 테마주 쪽으로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일단 분위기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전기차 캐즘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오늘 얘기 나오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어쨌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적용적 확대를 통한 어떤 상용화 이런 것들이 좀 완성이 돼야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안 좋은 뉴스,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처럼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은 실망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체라든지 뭐 여타 뭐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 좀 단기 대응을 하시고 배터리 셀 3사라든지 쪽 같은 경우는 좀 긴 관점에서 바닥 확인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같은 맥락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뭐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시장 성격 때문에 그렇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분명히 반도체나 2차 전지도 나와야 되겠지만 네. 지금 시장 성격이 지수 대형주 장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슈에 의한 어떤 그 테마 장세, 뭐 중성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 성격 때문에 이슈에 어떤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호재가 없다, 좋지 않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 봤을 때는 이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시장이 길게 끌고 갈 것이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성격을 봤을 때 뭐 삼성 SDI 유상증자라든지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전고체 파일럿 라인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에 들어간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기대를 가질 만한 요인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큰 섹터 쪽 같은 경우는 시간차를 두고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급할 그렇게 해석하면 필요는 될 것 같아요. 없다. 그럼 이렇게 네네.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이어서 2차 전지 같은 의견 체크해봤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